K9 도입국들 난리 났다. 2차 러브콜. 이스라엘 K9 실전 이 정도였나? 6km 텐트 밟은 K9 자주포 사진 공개. 호주형 한화 K9 자주포에 이스라엘산 전력 시스템 결합. 한화 디펜스가 호주에 공급하는 K9 자주포, 현지명 에즈9 헌츠맨에 이스라엘산 전력 시스템을 장착한다. 새로운 전력 시스템 도입으로 K9 자주포의 생존성은 물론 편의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의 배터리 시스템 개발업체 앱실러, Fsol러는 21일 현지 시간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HDA와 나토 6T 타입 리튬이온 차량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계약으로 호주 육군이 진행한 랜드 8116 1단계 사업, 랜드 8116 페이즈 1으로 공급되는 에즈9 헌츠맨에는 앱실러의 군용 차량용 배터리 시스템이 장착된다. 한화 디펜스와 호주 정부는 2021년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한화 디펜스는 에즈9 헌츠맨 30문과 에즈10 방호탄 야금 반장갑차 15대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에즈9 헌츠맨은 노르웨이 육군에 공급된 K9 비다르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나우, 표준 155mm 포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전자장비는 물론 승무원들을 위한 에어컨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다. 에즈9 헌츠맨에는 다양한 전자장비들이 장착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앱실러의 컴뱃 라인업은 업계에서도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미국 육군의 밀프프-32525B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앱실러의 배터리 시스템 장착으로 에즈9 헌츠맨의 생존성과 함께 편의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앱실러의 나토 6T 타입 리튬이온 차량용 배터리는 충전하지 않고도 야간 작전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용량을 보장한다. 이에 야간 작전 중 위장을 위해 엔진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감시 장비와 에어컨 등 다양한 전자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즈9 헌츠맨은 소음, 열 신호를 낮은 상태로 유지해 생존성을 높이고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다. 앱실러 관계자는 앱실러의 6T 배터리는 입증된 기술, 엔지니어링 역량과 업체 최고의 배터리 용량을 바탕으로 선택됐다며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 전투 차량에 충분한 고출력 에너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앱실러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국방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타이밍인데 한국은 고품질의 방산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고 납품하는 게 강점입니다. 안티 해케넨, 39, 핀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9일 방한 기념으로 서울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주한 핀란드 대사관 주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K방산에 대해 이같이 호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K방산이 유럽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K9 자주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네토, 회원국 6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해케넨 장관은 핀란드 내에서 잘 운영 중이고 기능에도 만족하고 있다며 국가 상기밀이라 앞으로 구매량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방산 제품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고 추가 구매 가능성도 시사했다. 핀란드는 2017년 한국 육군이 사용하던 K9 자주포 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2017년 도입 계약의 옵션 행사로 추가 신문이 K9 신품 도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연재 발견. 바로 확인해보세요. 우크라 침공 후 국방비 늘리는 세계, 나토 동맹 확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이상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 군사적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작년 4월 나토에 가입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 소속인 해캐넨 장관은 작년 6월부터 핀란드 국방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해캐넨 장관은 2차 대전 후 핀란드는 자체 방위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나토 가입 이후엔 동맹국과 함께 방위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변화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국방이나 방위 부문에서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단지 문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국가이기에 나토와 통합도 연착륙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2020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에 일제히 국방비를 늘리고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올해 국방 예산은 65억 유로, 약 9조 6천억 원 배정했으며 이는 국내 총 생산의 2.41%에 달한다. 해캐넨 장관은 핀란드는 국방에 많이 투자 중이고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나토에서 화두는 방위비 부담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GDP의 3%에 달하는 방위비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해캐넨 장관은 향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원국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에 미국과 우호적 관계가 기본 원칙으로 양당, 공화당, 민주당 중 누가 되더라도 연합에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핀란드는 나토에서 안보를 제공하는 국가이지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고 나토 동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변국은 긴장태세다.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캐넨 장관은 핀란드에서 러시아의 구매 부동산을 추적해보자 그 구매자 배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있어 러시아 정부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며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에너지, 부동산 등을 활용해 사보타주, 파괴 공작을 유사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러시아인, 부동산 제한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러시아와 유사한 독재 국가들이 중요 인프라나 방위시설, 국경 통제시설, 해양 케이블 주변 부동산 구매가 확인됐는데 안보 상황이 악화했을 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유사시 대비책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국방력 강화는 유럽 전역에서 화두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남성은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연간 2만 명 정도다. 여성은 자발적 입대가 가능한데 연간 1000에서 2000명 수준이다. 덴마크 등 유럽 많은 국가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90만 병력을 갖추고 있는 핀란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캐넨 장관은 한국처럼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 않은 핀란드에서 남녀 평등한 징병제 도입이 적기는 아니다며 AI 등 신기술 도입과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데 우리도 사회 탄력성 갖추기 위해 군인 외에도 종합적 안보 훈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과 핀란드 양국 관계 강화와 함께 권위주의 국가에 맞선 자유민주 국가들의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해캐넨 장관은 전 세계는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실히 확인했다며 역사를 되돌아보면 독재 국가들은 나쁜 영향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에 한국과 핀란드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민주국가들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 민주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포탄 등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해케넨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살상 무기 지원, 판단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면서도 1939년 핀란드가 소련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일부 국가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싸울 수 있는 총, 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파악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서방 민주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인을 살상하는 다른 독재국가에 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 당시 전임 남성 국방장관이 육아휴직을 떠나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해케넨 장관은 국가적인 중대사안은 한 사람에 달린 게 아니라 제도에 달려 가능한 일이었고 사회적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핀란드에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게 일상이라며 저도 5년 전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 육아휴직을 떠난 적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더 쓸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K-9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 방침, 수출 가능성 주목. 베트남이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 방침을 밝히며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나서 K방산의 베트남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호앙 수언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은 23일 하노이에서 제11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국방 방산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베트남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 2012년 개설된 이후 매년 양국이 상호 방문에 개최하고 있다. 양국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2010년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추가할 협력 분야를 합의. 추후 적절한 시점에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찌엔 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K-9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의 도입을 포함 방산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차관은 베트남과의 방산협력을 환영하며 베트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차관은 2022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한 만큼 국방 분야도 이에 부합하도록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그간 추진해온 국방교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해양안보 및 사이버 안보 협력, 방산, 군수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양국 차관은 3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 방산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